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어제 광화문의 현장을 좀 서치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런 모습을 읽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다고요? 예, 10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10만 명인지 아닌지는 사실 제가 다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광화문을 가득 메웠으니까 예, 그 정도 그랬죠. 숫자가 될 겁니다. 예, 흰색 옷을 입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4월 27일 날이었죠. 그날 이제 간호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당초 간호법 이 제정의 역사가 아주 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서 범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해서 적극 싸운 결과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과된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 법안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의사협회 등 해서 일부 직역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조금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입장을 정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2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이죠. 이 법안, 그렇죠. 국회가 제정한 법안에 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국회로 그날 던진 거죠. 송부를 했고 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료 직역 간에 갈등이 조장됐고 국민 건강권 우려를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양국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그렇죠. 행사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간호법 예. 제정에 관해서 이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입장이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간호협회가 이렇게 한영 성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17개월 동안 이 간호계가 혹독한 추위, 또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많이 더웠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 간호사 시민들, 범간호계가 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 간호법안은 17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이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무려 한 18년 그죠? 18년 걸렸는데 매우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간호법 제정에 관해서는 대한간호협회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을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했는데 의료계의 공정한 상식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이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이 초고령사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돌봄 요즘 되게 하두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이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간호사들, 간호계가 성실히 수행하겠다 국민에게 약속드리면서 간호법 공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됐죠. 5월 16일 국무회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범간호업계의 바람이 완전히 무에 거친
무산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제 다시금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재의결이 언제죠? 네,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지금 주말 아닙니까? 오늘 내일 재의결이 추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에 바로 원내대표 등 해서 당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간호법 재표결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당히 부정적 입장입니다. 재표결이 추진되어도 국힘의 반대 당론이 아주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상백석이기 때문에 200표죠. 네. 200석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정의당, 야당 다 합쳐도 네, 18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석이 모자라는데 국민의힘에서 20석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호법 재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런 봉착한 거죠. 그래요. 어제도 모였습니다만 현재 좀 대한간호협회 등 범구 간호계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올 19일 강화문에서 10만 명이 집결해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걸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호사, 백의의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에 민트색 간호법 손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의 간호법 거부를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김연경 회장 등 임원단들도 모두 나와서 향후 대응 개혁을 밝혔습니다.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거부한 정치인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요. 이런 결의를 모아서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총선이 내년 4월 지금 불과 한 11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 범간호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단체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집권하면은 간호법 제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정을 적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공약 아니에요. 이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조직해서 간호법을 거부한 정치인 관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야당은 간호법을 적극 찬성하고 통과 당론을 찬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대한간호협회가 총선 기획단을 조직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청취자께서는 아마 굳이 얘기할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들도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한간호협회는 최근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소속 회원 여론조사를 의향조사를 이렇게 벌였는데 98.6%가 집단 행동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현역 간호사가 50만이고요. 간호대학생이 현재 12만이라고 해요. 네, 상당한 62만 인원이죠. 지금 그래서 준법 투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의사, 뭐 일부 의사 또는 그렇죠. 등등. 그 병원 측에 의하여 그 간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불법 의료 행위 를 하지 않고 이제 준법을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간호사 업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실상 이제 그렇게 돌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뭐 저도 그렇지만 기자께서도 조정상 기자께서도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간호사 등 이렇게 의료진들의 처방과 이런 진료 상담 해가 여러 가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간호사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의료 이 활동 저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네. 그죠? 알고 보니까 간호사 업무가 아닌데 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받는 것도 할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는 이런 의료 현장에서 간행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비정상적인 이제 의료 행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대단히 상식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요. 하여튼 이 질 높은 그 간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실 간호법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4월 말 국회 간호법 통과 이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표면화되면서 대한간호협회 이 임원단, 회장단이 단식 투쟁까지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단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고 철야 당신 농성을 벌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다수 언론, 주류 언론들은 이 또 간호법 제정 이 논란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 시각, 부정적 논적 프레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건절해서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주류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간호법 제정에 관한 부정적 프레임 확산 부분은 반드시 질타받아야 되고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높은 의료 서비스들,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진들 종합적인 이 체계 속에서 정상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뭐 이건 저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뭐 야당, 간호계, 시민사회 단체, 각계, 뭐 국민의 거의 뭐 가반 이상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간호법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해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간호법 제정 찬성에 하답해야 됩니다. 하답을 해서 정상화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간호사들의 법에 명시된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간호법 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을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서 어떤 이 법을 뭐 통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을 위한 부분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간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또 국민이 또 다양한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범의료계에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관해서는 또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최적의 국민을 위한 그런 방안이 놓을 수 있도록 대화의 이런
채널 분위기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주시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그런 목소리 요런들을 확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의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반드시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예. 네, 오늘 간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